네, 안녕하세요. 초인원의 종묘 대표 박기민입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저희 초인원의 종묘를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초에는 유럽에서 2024년의 가드닝 트렌드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그 컨텐츠를. 그래서 올해도 역시 다양한 매체에서 예측한 2025년의 가드닝 트렌드를 함께 둘러보고, 물론 이제 다 둘러보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 우리나라 정원 시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가드닝 트렌드를 함께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댓글 이벤트도 함께 진행을 할 텐데, 제가 오늘 다루는 트렌드가 한 5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 5가지를 보시고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시는 트렌드 주제와 그리고 그 이유를 조금 성실하게 적어주신 분들 총 5분을 선정을 해서 동백꽃을 선물로 드리는 행사까지 함께 진행을 할 테니까 댓글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컬러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목해야 할 식물의 잎이 됐든 꽃이 됐든 이 컬러들을 좀 주목하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선정을 해봤는데요.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딥퍼플, 두 번째는 뮤트 레드, 세 번째는 청록색, 네 번째는 파스텔 컬러입니다. 먼저 이 딥퍼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짙은 보라색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컬러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장점이 단순히 꽃에서만 볼 수 있는 컬러가 아니라 다양한 이파리에서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식물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이 딥퍼플 컬러를 사용하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이 퍼플 같은 경우는 특히 꽃이 아니라 이파리의 컬러가 퍼플색으로 연출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원에 좀 깊이감도 더하고, 그리고 이파리로 발현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단순히 단기간에 피고 지는 꽃이 아니라 잎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연출 기간이 길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식물을 육종을 할 때 세계적으로도 이파리가 보라색으로 드는 것들을 상당히 활발하게 육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이 보라색 이파리가 나오는 소재 같은 경우는 일조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초록색 이파리는 엽록소를 기반으로, 이 엽록소 자체가 초록색은 흡수하지 못하니까 초록색을 반사하면서 이 초록 이파리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것들인데, 반대로 보라색 같은 경우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보라색을 반사시키면서 여러분들이 보라색을 관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안토시아닌 성분을 충분히 흡수를 시키려면 좋은 일조량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자여방개나무 같은 걸 심어도 그늘에 있으면 이파리가 초록색으로 나오고 보라색으로 안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텐데, 보라색, 특히 이파리로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일조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일조량이 담보가 되는, 일조량이 풍부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연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뮤트 레드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겐 좀 생소할 수도 있는, 사실은 저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는지는 몰랐는데 어두운 톤의 붉은색, 저희가 흔히 얘기를 할 때 흑장미 색깔이라고 하는 어두운 톤의 붉은색을 뜻하는 게 바로 뮤트 레드입니다. 이 뮤트 레드 같은 경우도 역시 보라색과 비슷한 맥락으로 정원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원의 깊이를 상당히 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아한 연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컬러지만, 다만 아쉬운 건 이 뮤트 레드는 이파리 자체가 컬러가 뮤트 레드로 발현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예를 들어 슈케라 정도만 제외하면 제대로 된 뮤트 레드 컬러를 이파리로서 뽐낼 수 있는 식물이 다소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좀 따르지만, 대신에 이제 동백이나 아니면 흑장미나 이런 어두운 꽃 계열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슈케라를 활용을 하면 이 뮤트 레드도 연출을 할 수가 있고, 이 뮤트 레드라는 컬러 자체가 딥퍼플보다는 약간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특색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유효한 컬러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청록색인데요. 이 청록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초록색, 녹색과 푸른색이 함께 뒤섞여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평화로운 분위기도 주면서 신비한 분위기도 함께 이끌어낼 수 있는 굉장히 사실은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온 컬러라고 볼 수 있는데, 이파리로는 호스타 같은 식물이 가장 대표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꽃으로는 수국
수국이나 클레마티스 등 다양한 꽃에서 이 청록색을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국이나 클레마티스 같은 경우, 그리고 호스타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판매가 될,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식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전히 관심을 두고 지켜보셔도 좋을 그런 컬러로 보이고요. 마지막 트렌드로 꼽힌 컬러는 이 파스텔 컬러인데, 꽃꽂이로 쓰는 절화 시장에서는 이제 파스텔 톤 아니면 안 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파스텔 톤에 대한 인기는 굉장히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파스텔 톤 컬러가 30대나 아니면 40대 초반 또는 20대 같이 젊은 가드너들 위주로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컬러였는데, 이제는 세대를 가리지 않고 폭넓게 사랑을 받고 있고, 저희가 뭐 예를 들어 클레마티스가 됐던 앵초가 됐던 장미가 됐던 특정 식물의 다양한 품종들을 다룰 때 가장 인기가 많은 품종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품종이 파스텔 톤을 가지고 있는 품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스텔 톤의 컬러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트렌드는 마이크로 가든입니다. 그대로 해석을 하면 소형 정원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원래 20대나 30대 초반에게 가장 외면받아왔던 게 바로 이 정원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20대나 30대 초반은 사실 식물에 또는 정원에 큰 관심이 없기도 하고, 아울러서 그들이 개인의 정원을 만들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이 제공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정원은 이제 전원주택을 기반으로 하는데, 대부분의 젊은 층들은 아파트나 아니면 뭐 오피스텔 같은 데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소한 공간에서 정원을 연출하기가, 또는 마당이 없는 곳에서 정원을 연출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웠죠. 그런데 최근에는 20, 30대들의 정원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동향이어서 이 작은 집 또는 마당이 없는 집에서도 나름대로 만들 수 있는 작은 정원들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포켓 플랜터라든지 아니면 벽, 유리창, 천장 또는 화분 등을 활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작은 가드닝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저희가 올해에는 이 컨테이너 가드닝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 가든에 대해서 여러모로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마당이 없거나 또는 집이 작은데, 정원이 작은데도 가드닝을 꼭 해보고 싶으셨던 분들은 올해 업로드될 저희 영상을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잔디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 잔디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가장 많이 쓰이는 정원 소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주 오랫동안 폭넓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잔디가 주는 특유의 광활한 개방감과 그리고 이 평안함이 이 잔디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다른 어떤 식물도 잔디의 이런 장점을 뛰어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사실 잔디를 키우는 환경이, 우리나라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환경이 변덕이 심해지면서 잔디를 제대로 깔끔하게 가꾸기가 어렵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잘 관리가 안 된 잔디는 그만큼 지저분한 것도 없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잔디를 대체를 하고 조금 더 특이한 경관을 연출을 할 수 없을까라는 이런 이제 소비자의 니즈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또한 이제 그늘에서는 아무래도 잔디가 예쁘게 자라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늘에서도 잔디처럼 좀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관심이 꾸준해 왔는데, 아무래도 이 잔디를 대신할 수 있는 건 다양한 이제 피복 식물들, 흔히 말하는 그라운드 커버라고 해서 지면을 덮을 수 있는 이런 식물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걸 요즘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빙카나 백리향, 맹문동, 수호초 같이 피복 식물로 이미 오랫동안 쓰여왔던 이런 식물들에 대한 관심도가 사실은 우리나라도 한 2, 3년 전부터 잔디가 아닌 잔디를 대체할 수 있으면서도 관리하기 쉽고 새로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는 소재들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이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미 저희가 그런 식물들을 많이 취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한번 다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네 번째는 이제 프리미엄 야생화입니다. 이 프리미엄 야생화가 뭐냐면 사실 제 맘대로 붙인 이름인데, 우리나라 정원 시장이 정원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나 유럽이
유럽이나 미국하고 가장 다른 점 중 하나가 나무는 비싼 값을 기꺼이 지불을 하는데 야생화는 비싼 값을 지불하기를 상당히 주저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 같은 경우는 사실 신품종인 경우에 우리나라보다 해외가 비싸거나 거의 동일한 경우가 비슷한 수준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야생화 같은 경우는 국내보다 해외가 훨씬 더 비싸게 판매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비싸게 판매가 되다 보니까 신품종을 하는데도 굉장히 주저가 없이 꾸준히 개발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나무에는 신품종이면 아무리 작아도 4만 원, 5만 원을 상대적으로 쉽게 지불하는 반면에 야생화 같은 경우는 만 원, 2만 원만 돼도 구매를 확 주저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나무는 신품종을 국내에서도 꾸준히 도입이 된 반면에 야생화는 신품종이 합법적인 통로로는 그다지 적극적으로 소개된 케이스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합법적인 케이스로 가져오게 되면 아무래도 소비자 단가가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판매가 미진할 확률이 높았기 때문인데 이제 최근 한 2년 정도를 돌이켜보면 저희를 포함한 몇몇 업체들이 이 야생화들을 신품종들을 합법적인 통로로 정식으로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국내에 소개를 했고 이것들에 대해서 소비자분들의 마음도 어느 정도 열리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판매했던 앵초나 에키네시아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은 이 야생화류 중에 절화 시장에서 유통을 할 수 있는 꽃꽂이 소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절화 시장에서는 굉장히 비싸게 자른 꽃들은 유통이 되는데 오히려 이 식물 개체 자체는 야생화 시장에서 잘 유통이 되지 않는 경우가 꽤 덜어 있었는데 이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체에서 이제 좀 가격이 비싸더라도 국내 그간 소개되지 않았던 특이한 야생화들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게 될 그런 예정이니까 많이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5번째는 코티지 가든입니다. 이 코티지라는 말이 우리나라 정원 시장에서 최근에 상당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코티지라는 말은 그대로 해석을 하면 뭐 숲속의 작은 집, 시골집 또는 뭐 오두막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원래는 이 코티지 가든이라고 해서 아예 어느 정도 정의가 내려져 있는 정원의 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스타일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공간이 좀 아늑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비정형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맺고 끊음이 확실하게 구획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비정형적으로 마치 구획화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조성이 된 것처럼 보여야 하고 그리고 식물들이 빽빽하고 식물뿐만 아니라 정원을 다루고 있는 다양한 소재들이 약간은 클래식한 스타일로 연출이 되어 있는 게 이 코티지 가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컨텐츠를 다뤘을 때 자연주의 정원을 한번 다뤘었는데 이 자연주의 정원 또는 이 친환경주의 정원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 또 보기에 예뻐 보이는 측면이 있고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최근 들어서 이 코티지 가든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진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동향이 그런 건데요. 이런 코티지 스타일 같은 경우는 1년생 식물들과 그리고 다년생 식물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1년 내내 정원을 어느 정도 예쁘게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관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언뜻 보기에는 그냥 두서없이 심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잘 만든 코티지 가든이 되려면 사실은 그 안에서 치밀한 계산들이나 계획들이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그냥 마구잡이로 심는다고 완전히 조성되는 건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아마 꾸준히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코티지 스타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정원이 물론 이제 기업에서 하는 대형 카페나 뭐 펜션이나 관공서 정원 같은 경우는 큰 정원이 많지만 사실 저희 유튜브를 많이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은 작은 마당 정도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훨씬 이 코티지 스타일 가든이 적합한 정원 스타일일 수도 있어서 올해 한번 꾸준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5년의 가드닝 트렌드를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제가 오늘 다룬 것들은 대부분 다 조금 더 깊게 따로따로 떼어내서 컨텐츠로 다시 한번 다룰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가장 궁금한 트렌드에 대해서 많이 댓글을 남겨주시고 댓글 이벤트도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저희가 영상을 기획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